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8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든 가운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실망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표를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50만 8천 명으로 11주째 감소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129만 건보다는 많았는데요. 이로써 지난 13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4,50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가 5,178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국 인구의 87%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폭의 실직이 이어지는 셈으로 고용시장의 탄력적인 회복 기대감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짚어드리겠고요. 또 다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2.8%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이날 또 한 번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항공사와 크루즈, 유통업체 등 경기 재개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불안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죠. 우선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을 제재하든 2020년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강력히 분개하고 반대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요. 또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에게 미국 상품 구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맞서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는 장중에 반짝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더 키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0.15% 떨어져 26,08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0.33% 올라 9,943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고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6%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1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모니터링 회의가 지난 목요일에 개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감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더 감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5%가량 올라서 38.9달러에 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지난 밤 사이에 나타났던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용시장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되는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 금값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0.28% 정도 내리면서 1,730.8달러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0.7%는 다행히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0.709%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Another 1 million jobless claims show Congress may need to extend extra benefits set to expire. 즉, 이 1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의회가 곧
만료가 임박한 이 실업급여나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연장해야 될 필요를 증명해냈다, 보여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50만 8천 명으로 11주째 감소세를 기록을 했지만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하는 모습이었죠.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폭의 실직이 이어지는 셈으로 고용시장의 탄력적인 회복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표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확대된 규모의 실업급여를 더 연장시켜야 하는데 무게를 실어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 린치의 해석을 또 보면요. 또 다른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로 경기 위축, 즉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지난 3월에 통과된 실업급여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쇼크를 받고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연준이 부양책을 더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이 부양책 연장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빠르게 회복되던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동차 연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그렇게 정체됐다는 것은 미국 경제 재개 활동도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수요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 수요는 지난 3주간 의 회복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6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3만 배럴 정도 감소한 787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휘발유 수요입니다. 지난 4월 이후 휘발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미국 내 수요가 5월부터 좀 줄어들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월 중순쯤에 나타났던 이 수요의 정체 국면, 이 시기에 미국 증시도 정체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요 회복의 정체가 나타나자 미국 증시도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죠. 미국은 이만큼 이제 휘발유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증시와 그리고 휘발유의 수요에 대해서 이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제 가동량은 또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정제 가동량은 4월 초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동량이 늘어나면서 73.8%까지 가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휘발유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제만 많이 하다 보니까 휘발유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휘발유 재고는 2억 5,700만 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야만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프리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50달러에서 1,200달러로 2배 가까이 높이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다시 1,000달러 선을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쳐 999.80달러네요. 현재 이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빠진 모습이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1,000달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필립 후코이 제프리스 분석가는 테슬라의 모멘텀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쟁사와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 180%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는 나날이 또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내 테슬라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4월과 5월 테슬라 신차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 37% 줄어든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과 경제 마비의 여파로 분석이 되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주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서 이런 성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달아오른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줄지 지지해줄지는 다소 의문스럽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작년 4분기부터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서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인데요. 이 크로거가 지난 밤 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익도 좋았고 온라인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거의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CNBC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크로거가 거둔 이번 실적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번 실적 좋긴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거둔 일시적인 실적이라면 이 정도의 주가가 용이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출은 415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5% 이상 매출이 좋아진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1.22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 1.12달러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도 좋아졌고, 이번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 온라인 매출이 92%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자, 온라인 매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크로거가 130년 전통의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이긴 하나 현재 경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마존과 월마트, 이런 온라인이 강화된 그런 경쟁 업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거도 지속적인 온라인 강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92%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은 반짝 코로나 수혜를 입은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실적이 부진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